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지난 3월 3일 서울시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계획의 중요성을 정말 강조하죠. 계획은 계획대로 되고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지역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있어 계획을 검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2030 서울 플랜도 간단하게 살펴봤었는데 새로운 2040 서울 플랜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평소보다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고 도움 되실 만한 내용들이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 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 계획이며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장기 계획입니다. 서울시 내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계획 자료라고 할 수 있겠죠. 2014년 수립된 2030 서울 플랜을 대체하는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에서 6대 공간 계획을 제시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 6가지 키워드의 핵심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행 일상권은 달라진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새로운 개념의 도시 공간을 말하는데요. 기존 주거 위주로 형성된 일상생활 공간을 전면 개편해서 도보 30분 이내 보행권 안에서 일자리, 여가문화, 수변 녹지, 상업시설, 대중교통 거점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누리는 자립적인 생활권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내용입니다. 도시 공간을 지역별로 분석해서 그 지역의 부족한 시설 및 기능을 찾아내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 유연한 용도 지역을 부여하는 건데 예로 생활 편의 시설이 부족한 주거 밀집 지역의 경우 업무, 상업 기능 도입을 위한 용도 지역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행 일상권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결국 여기서도 중심지는 역세권입니다. 그 지역 내에 위치한 한두 개의 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을 다양한 기능이 복합되는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것도 큰 맥락에서 보면 TOD 개발 방식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 하위 계획들은 최상위 계획의 방향성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TOD 개발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언급했었죠. 보행생활권은 쉽게 말해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도보 30분 이내로 일자리, 문화생활시설, 공원, 대중교통 거점 등으로의 이동이 가능하게끔 하겠다. 이걸 의미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수변 중심 공간 재편 보겠습니다. 서울 전역에 흐르는 61개 하천 등 물길과 수변을 시민 생활의 중심으로 만드는 도시 공간으로 재편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하천, 수변 정말 중요해질 거라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었는데 그 방향 그대로 가고 있죠. 이제 도시에서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는 갈수록 중요해질 건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수변 공간이죠. 지난 영상에서 서울비전 2030 계획자료 리뷰하면서 지천 르네상스라는 계획도 정리를 했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하천의 크기와 위계에 따라 동네 중심인 소하천, 지류, 지역 중심의 4대 지천인 안양천, 중랑천, 홍제천, 탄천, 그리고 도시 중심의 한강으로 크게 나눠서 활성화 전략을 세웠습니다. 소하천, 지류는 수변 테라스 카페, 쉼터 등을 통해 수변 친화 생활 공간으로 조성하고 4대 지천은 특화 거점을 찾고 배후 주거지와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한강은 업무, 상업, 관광 중심으로 자리매김시키고
특히 여의도, 압구정 등 한강변 대규모 정비 사업과 연계해서 계획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며칠 전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압구정 일대 아파트 재개발 탄력 받는다. 35층 규제 풀렸다. 이런 내용들 많이 나왔죠. 한강변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들은 한강을 활용한 도시공간 조성이 계획될 것 같고요. 조금 이따 35층 규제 관련 내용도 계획안에 나오니 그때 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심지 기능 강화 키워드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거죠. 3도심 기능을 고도화해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 기존 중심지 체계 3도심,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은 유지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3도심,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 뭔가요? 바로 이거죠. 2030 서울 플랜에서의 공간 구조 체계. 이 중심지 체계는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에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꼬마 빌딩 투자 주목할 지역 22곳, 결국 이 동그라미 속에 다 있다고 언급했었죠.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에서도 그대로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3도심, 서울도심, 여의도, 강남 이 세 곳의 기능을 더 고도화시켜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 추가된 건데요. 서울 도심부터 보면 서울의 상징적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유연성 없는 보존 중심 정책에 따른 정비사업 제한으로 활력을 잃고 성장이 정체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꾸기 위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죠. 남북 방향 4개의 축과 동서 방향 1개의 축, 총 5개의 축을 중심으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건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기존 획일적인 높이 규제를 유연화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을 상향해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소규모 필지 위주 개발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개발로 전환한다는 계획도 추가됐죠. 5개의 축을 그림으로 보면 광화문 시청 라인의 국가 중심축, 인사동 명동 라인의 역사문화 관광축, 세운지구 라인의 남북 녹지축, 그리고 DDP 중심의 복합문화축, 그리고 가로로 글로벌 상업축까지 총 5개의 개발축을 통해 서울 도심의 활력을 가져오겠다는 계획입니다. 어떤 지역 내에서의 개발축을 파악하는 게 투자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죠. 종로, 명동 일대에 코로나로 상권이 급격히 쇠락하면서 투자 기피 지역 중 한 곳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언제까지 지금 같은 상황으로 있을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종로 일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재정비 구역들이 지정되어 있어서 투자에 앞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단독으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필지들이 많아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에서도 서울 중심 지역에 대한 활성화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니 향후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실 필요성도 있겠죠. 다음 여의도입니다. 글로벌 금융 중심으로 육성 중인 곳이 여의도인데 용산 정비창 개발을 통한 국제 업무 기능과 연계해서 한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혁신 코어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용산 정비창 개발로 확보되는 가용 공간을 여의도와 연계해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그 외에도 노들섬을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하고 색강, 올림픽대로의 입체적 활용과 노량진 일대 가용지 활용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의도와 용산이 연계해서 금융 중심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입니다. 용산 일대 빌딩 투자 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용산도 종로와 마찬가지로 재정비 구역이 많아서 그런 부분 잘 체크하셔야 하는 지역이고요. 다음 강남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으실 지역인데 강남 도심은 테헤란로를 따라 업무 기능이 직접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부간선도로 입체와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 등과 연계한 가용지 창출을 통해 중심 기능을 잠실, 서초 등 동서 방향으로 확산시킬 계획이 그려졌습니다. 제 유튜브 계속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긴지 바로 아실 겁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제가 이 개발 사업으로 인해 삼성동이 미래 최고의 입지 중 한 곳이 될 거라고 자주 언급을 했었죠. GTX 중심 거점인 삼성역을 중심으로 GBC 등과 같은 이런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영동대로 지하화도 추진되고 있죠.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사업이 잠실 운동장 일대 지역까지 계획됨에 따라 테헤란로 개발축과 더불어서 잠실 지역까지 그 기능이 확장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서초 지역으로의 확장도 언급하고 있죠. 서초는 그동안 경부고속도로 같은 지형적인 조건이나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 강남구와 약간 단절된 개발 형태를 띄어왔는데요. 현재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 등 다양한 개발 움직임이 서초구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구와 연계해서 중심 거점으로서의 기능이 서초로도 분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후에 서초구 지역 브리핑도 한번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강남 도심의 중심 거점인 강남구와 함께 가로축, 이 동서 방향에 위치한 서초, 잠실까지 그 기능이 확장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을 이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담아낸 거고요. 이렇게 되면 강남권 빌딩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또 여러 가지 방향성이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3도심과 함께 나머지 7광역 12지역도 산업과 연계, 집중 육성해서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4대 신성장 혁신축을 활성화할 수 있는 주요 거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22지역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요 거점. 결국 이런 지역에 돈이 몰리고 개발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높아지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거점으로 활성화한다는 얘기는 곧 그 지역에 돈을 많이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지역을 주목하는 게 투자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4대 신성장 혁신축도 제가 일전에 언급을 했었습니다. 지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나오는 수변공간 활성화나 혁신축 이런 내용들이 결국 이 서울비전 2030에서 다뤘던 내용들의 연장선이죠. 다 리뷰했었던 내용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울비전 2030에서 언급됐던 신성장 혁신축 4대 축 이거였죠. 그리고 이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안에서 발표한 4대 축 네, 동일합니다. 이 4개의 축이 결국 향후 20년간 서울시의 성장을 견인할 핵심 축, 개발축이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런 축을 잘 파악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죠. 이 안에 답이 있는 겁니다. 향후 주목해야 할 지역은 이 지역들입니다. 이 중심지 체계와 연계해서 향후 가치 있을 지역을 잘 선택하셔야겠죠. 강남구, 마포구에만 투자의 답이 있진 않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지역들 분명히 아직 있습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안에서 빌딩 투자자들에게 도움될 만한 내용들은 여기까지만 봐도 거의 다 정리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다음 키워드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35층 높이 규제 삭제 내용이 나옵니다.
기사로 많이들 접하셨을 거예요. 한강변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이 이 35층 높이 규제 삭제 계획안 발표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격도 오르고 있죠. 내용 한번 볼게요. 기존 땅의 용도와 건물 높이,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용도지역제를 새로운 서울형 용도지역체계인 비욘드 조닝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입니다. 용도 도입의 자율성을 높여 주거, 업무, 녹지 등 복합적인 기능을 배치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도시를 유연하게 담아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목표인데요. 세부 내용을 보면 그동안 서울 전역에 일률적, 정량적으로 적용되던 35층 높이 기준이 삭제됐습니다. 유연하고 정성적인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인데요.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함으로써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35층 높이 기준이 없어져도 건물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밀도 하에서 높고 낮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강변에서 강 건너를 볼 때 지금같이 딱 칼로 자른 듯한 이런 천편일률적인 스카이라인이 아닌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이 창출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슬림한 건물이 넓은 간격으로 배치되어 한강 등 경관 조망을 위한 통경축이 확보되고 개방감도 높아진다고 설명하고 있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재임할 때 추진했던 한강변 활성화 정책이 다시 돌아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촌동 레미안 체리투스 56층, 그리고 성수동 트리마제가 47층,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절 재건축 허가를 받아 초고층 아파트로 재탄생한 곳들이죠. 이러한 초고층 아파트가 다시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한강맨션 재건축 사업은 68층 설계안도 제시된 상황이고 압구정 아파트 지구에서는 2구역이 49층 계획안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집주인들은 매물도 걷어들이고 호가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한강변 아파트들의 향후 재건축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35층 높이 규제 삭제도 이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지상철도 지하화인데요. 도시공간 단절, 소음, 진동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막고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지상철도를 단계적으로 지하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지하화를 통해 생기는 공간을 활용해서 가용지 부족을 해소한다는 설명인데요. 그렇게 생겨난 공간들을 복합 개발 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경의선 예철길이 지하화되면서 생겨난 경의선 숲길 공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서울시 내에 그런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는 공간들이 더 생겨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키워드,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미래교통이라는 키워드도 계속 언급되고 있는 키워드죠. 자율주행, 서울형 도심항공교통 UAM, 모빌리티 허브, 3차원 신물류 네트워크 등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UAM 상용화 노선안을 보면 삼성과 잠실, 그리고 용산, 김포공항 등 주요 거점 위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미래 교통수단과 여기에 GTX 같은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복합 환승센터 개념의 모빌리티 허브를 서울 전역에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복합 환승센터. 이 키워드 TOD 개발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국토종합계획 리뷰할 때부터 꾸준히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GTX와 미래 교통수단들이 모두 접목되는 이런 복합 환승센터, 거점이 될 지역들에 주목하셔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살펴봤습니다. 이 계획안은 향후 공청회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 계획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보통 계획안에서 내용의 변화가 크진 않기 때문에 미리 계획안 통해서 내용 정리해드린 거고요. 큰 골자는 이 계획안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될 겁니다. 오늘 정리한 6가지 키워드 그리고 핵심 내용들 기억하시면서 부동산 투자 지침서로 활용하신다면 좀 더 성공적인 투자에 가까워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이런 공신력 있는 계획 자료들 기반으로 해서 고객분들의 성공 투자에 도움드릴 수 있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건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딩 관련 문의 있으시면 남스타에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